안녕하세요. 최정용 어드바이저입니다. 오늘 화목한 런치스탁에서는 하반기 제약바이오 업종 전망 및 관심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장 전망을 해주실 한승현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NH투자증권에서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한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5월 이후 이제 국내 시장은 큰 폭의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주식을 보유하신 고객분들은 조금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 이 제약바이오 시장은 어떻게 좀 다른 흐름을 보일까요? 이제 그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3,200까지 가면서 코스닥이 네. 좀 소외됐던 국면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텍이 조금 소외되긴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한 달 정도 사이를 보게 되면 바이오텍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는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상반기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관세라든지 약가이나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이런 게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요거에 대한 이제 영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 네. 제약사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은 좀 주가가 눌려는 왔고요. 네. 다만 바이오텍은 여기에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주가 네. 측면에서 좀 더 이제 가벼울 수 있다. 제약사로 돌아오게 되면 네. 이런 이슈들이 4분기 정도가 지나면서 조금씩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8월 13일이죠. 지금 방송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미국 CPI가 나왔어요. 그래서 9월 미국 금리 인하가 이제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미국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지금 못 오르고 있는데 오늘 촬영을 하는 이 와중에 이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흐름은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흐름이 다르게 갈 수도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국내 바이오가 이제 글로벌에서는 이제 네. 유일하게 좀 아웃퍼폼을 했던 국면이고요. 이게 이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아시아 약간 후발 바이오텍 요 산업들에서 나오는 건데, 내부 모멘텀이 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상승하는 기회는 이제 글로벌이랑 조금 더 동떨어져서 좀 나홀로 아웃퍼폼도 하는 그런 국면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은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하고 계신 네네네.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벌써 8월 중순 이후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업종부터 어떤 종목부터 봐야 될까요? 네네. 자료로도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네. 일단은 3분기, 4분기 초 정도까지 바이오텍이 좀 크게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국면이 지속이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그와 관련돼서 종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일단 트렌드가 크게 세 가지인데, 네. 항암, 그 다음에 대사질환,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알츠하이머인데, 네. 관련된 기업으로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D&D 파마텍, 이런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고, 네. 여전히 밸류로 봤을 때, 그리고 모멘텀으로 봤을 때 중장기로는 우상향할 거다. 그리고 네. 단기적으로도 이제 모멘텀들이 좀 이제 산재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차트를 보면 리가켄 바이오는 계속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ABL 바이오 이거는 이제 7월 달에 한번 상승을 했다가 최근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D&D 파마텍 이것도 지난 4월 이후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어떤 이유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까요? 네, 결국에 이제 여기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바이오텍 볼 때 크게 세 가지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탑다운 이야기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의 측면에서 R&D가 어떤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가, 약간 이제 탑다운 관점이고, 두 번째는 바텀업인데, 바텀업은 이제 내부 모멘텀입니다. 이제 탑다운과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각각 바텀업 측면에서 데이터나 아니면 딜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타임라인에 모멘텀이 좀 있는가를 좀 아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에서 좋아하는 이제 탑다운 스토리와 그다음 바텀업 관점에서 모멘텀이 교집합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좀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밸류에이션도 교집합이 된다라고 하면 컨빅션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밸류도 크게 비싸지가 않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추가적으로는 이제 그 탑다운 관점에서 가장 글로벌에 부합하는 영역에 속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모멘텀이 좀 불 수 있다. 그리고 네. 바텀업에서도 이제 하반기에는 뭐 딜도 그렇고 데이터도 당장 좀 예정이 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당분간 계속 또 우상향을 강한 상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세 종목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흐름에서 어느 정도 이 사이즈가 업될 걸로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이게 이제 항상 저로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네.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꾸준히 우상향해서 뭐 나중에 2배, 3배도 볼 수 있겠지만, 네. 일단 이게 타임라인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뭐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뭐 지금보다는 업사이드가 뭐 혹시나 딜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가치를 산정을 해봐야 되지만 뭐 1조 정도, 뭐 2조 정도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고, 네. 뭐 데이터에 따라서 플랫폼 가치를 높여준다라고 하면 뭐 몇천억 정도는 높여줄 수가 있어서 뭐 네.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는 뭐 꽤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수적으로 한 20-30% 지금 주가는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네네, 볼 뭐, 수 있는 네네, 거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종목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이 세 종목을 다 하면 좋기는 하지만 네네. 한 가지나 아니면 두 가지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겨보면 네네. 어느 업종이, 어느 종목이 가장 좀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이게 세 개가 다 각각 네.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네. 일단은 제가 뭐 하반기 전망 자료 뭐 한 2달 정도 전에 썼던 거에서도 하반기 바이오 탑픽으로는 리가켄 바이오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는 이제 하반기에 뭐 데이터보다는 이제 뭐 딜 쪽이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파트너십에서 성과가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건이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뭐 주가는 더 갈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크게 상승할 수도 있지만 네. 리가켄 바이오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뭐 탑다운과 바텀업 모멘텀이 둘 다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뭐 ABL 바이오가 이제 8월이나 뭐 9월 정도에 이제 네. 뭐 시장의 추정으로는 데이터가 발표될 거다 이고 8월 정도가 조금 더 이야기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당장 모멘텀이 좀 있긴 한데 네. 이런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플랫폼의 가치를 좀 많이 높여줄 수가 있다. 신규 딜 기량도 붙을 거라 네. ABL 바이오도 좀 이제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바이오텍 기업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객분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알테오젠도 상당히 네네.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데, 알테오젠은 어떻게 보세요? 알테오젠도 이제 뭐 중장기로 이제 되게 많이 이제 상승도 했고 유망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벌써 이제 시가총액이 뭐 20조 원까지 이제 높아진 상황이라 네. 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우상향을 하긴 할 텐데 다만 이제 선호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업사이드가 조금 더 이제 추이 낮은 것들이 좀 더 업사이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제 뭐 10월 1일부터 FA 뭐 9월 23일 받고 판매가 개시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딜 기대감도 있어서 알테오젠도 여전히 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쭉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을 이제 선정을 해서 오늘 주제로 선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바이오텍 관련된 쪽만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혹시 제약 기업은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제약사는 이제 네. 주가 여기 뭐 차트 이제 네네 여기에도 뭐 나와 있긴 하지만 네. 이게 되게 안타깝긴 한데 이게 코스피가 3,200까지 YTD가 올랐으니까 뭐 30% 조금 이상 올랐을 때 네. 이 코스피 약품 지수 자체는 거의 한 5%에서 7% 정도로 거의 못 올랐습니다. 이게 네. 갭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고요. 네. 이게 결국에 오르려면 그 이제 정책 불확성 오버행이 좀 끝나야 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한 9월에서 10월 정도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고요. 네. 이런 게 조금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4분기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좀 갈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 중에 가장 선호하고 있는 건 한미약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과 올해 연말에 이제 메시 쪽에 대해서 파트너사 머크가 이상 공개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 아마 중반 정도가 되면 비만에 대한 기술 수출 기대감도 충분히 붙을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네. 이게 뭐 단기간에는 조금 뒤에 튀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4분기에 진입을 하면서부터는 한미약품도 좀 이제 유의해서 이제 좀 길게 보면 되게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종목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목들을 이제 말씀드리지만 본 증권 방송과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단순 참고 자료이며 투자자는 자기 책임으로 투자 판단을 하여야 하고
투자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제약 바이오 업종 전망 및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쭉 얘기해 주신 거를 한 1분 정도로 간략히 요약 부탁드립니다. 네. 뭐 요약을 드리자면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당분간 뭐 금리나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을 거다, 하반기에 좋을 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다 좋을 텐데 단기적으로는 바이오텍이 조금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 리가캠, ABL, D&D 이렇게 세 종목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10월, 뭐 연말 정도로 넘어가면 모멘텀이 좀 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한미약품이 제약사에서 가장 모멘텀이 큽니다. 그래서 네. 한미약품은 이제 4분기 좀 넘어가면서부터는 슬슬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이것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리까지 너무 잘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것도 너무 잘해 주셔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하반기 제약바이오 업종은 상반기와는 다르게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8월, 9월은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지금보다 한 20-30% 이상 상승이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자료는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최근 금리 인상이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되는 브라질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브라질 채권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